비개발자 출신 스타트업 대표라면 아마 외주 개발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외주 개발을 맡겨본 적이 있고 썸네일에 적혀있다시피 1,000만 원 가량을 날리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주 개발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021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창업 1년차였던 2021년에 외주 개발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희 팀에 개발자 한 분이 계시긴 했지만 혼자서 앱을 전부 개발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개발자를 추가적으로 더 채용하려고는 했지만 실력이 있는 분을 모시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주 개발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웹 개발을 하는 외주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받았던 정부 지원금 300만 원으로 웹 개발 외주를 맡기게 되죠. 제가 개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솔직히 외주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의 이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추천해 주시긴 업체이기도 하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별 걱정 없이 별 검토 없이 외주를 맡겼습니다. 계약금을 넣고 나서 문제가 터집니다. 외주업체에서는 기능 명세서, 화면 기획서와 같은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런 개념들을 처음 들어봤기에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외주업체에서는 그 자료를 받자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도 몇 주 연장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수백만 원을 더 냈고 결국 몇 주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돈을 더 낸 만큼 결과물은 괜찮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받아본 결과물은 엉망이었습니다. 버그는 여기저기서 발견됐고 디자인은 사실상 반영이 안 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업에 그 사이트를 활용할 수조차 없었어요. 더 억울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외주 맡겼던 그 개발 사항은 제가 지금 노코드로 일주일 안에 개발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잡치 않은 작업인데 수백만 원과 몇 달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외주 개발에 1,000만 원 날렸다고 적어놨는데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외주 개발을 한 번 더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년의 외주 실패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외주 개발 의뢰 전에 꼭 챙겨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부터 하려는 개발사는 조심하세요. 화면 기획서나 기능 명세서와 같은 기획 자료를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계약부터 하려는 그런 개발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런 개발사들과 계약을 하게 되는 걸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화면 기획서, 기능 명세서와 같은 개념들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획서들에 대한 사전 공유와 계약 전에 조율되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무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율 과정은 계약을 진행하고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애초에 제대로 된 개발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견적 산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계약 후에 추가 금액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에게 외주를 문의 주시는 대표님들도 화면 기획서 등이 없이 그냥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외주업체들은 이런 분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비개발자 출신 창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님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시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화면 기획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죠.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후에 견적 산정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게 맞고요. 둘째, 본인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명확한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외주 개발을 하다 보면 의뢰를 하시는 대표님들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주업체에게 기획까지 통째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외주업체가 기획을 하는 과정을 가이드해드릴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기획해버리게 된다면 그건 사실상 외주업체에게 사업을 넘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업 기획만큼은 탄탄하게 한 후에 외주를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과 유사한 앱을 개발하고 싶은 대표님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분께서는 동네 주민 간 직거래 기반 중고거래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러나 이 동네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동이면 같은 동네인가요? 아니면 같은 아파트 단지여야 같은 동네인가요? 이 경우에 대표님께서 명확한 기획 없이 그냥 동네 단위로 묶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현 위치로부터 6km 반경 이내의 지점을 동네로 묶어줘 라는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에게 외주 개발에 문의 주신 대표님들 중에 기획서에 등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기술의 영역이라서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문학적인 글을 읽을 때면 A, B 등등이라고 하면 A, B, C, D라고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의 영역에서는 A, B, A-B-를 의미하는 건지 A, B, C, D를 의미하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IT 개념을 장착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과 어떠한 커넥션도 없고 제가 독자로서 그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일 뿐입니다. 책 제목은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이겁니다. 이 책에는 API의 개념과 같이 비전공자에게는 생소하지만 외주 개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외주 개발을 맡기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풀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